LA 카운티에서 첫 조류 독감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국은 감염자가 작업 현장에서 가축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해안 지역을 덮친 높은 파도로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근 페블비치에서도 바위에 앉아있던 주민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전국에서 아메리칸 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1시간가량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계란 제품에서 살모넬라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유기농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때가 되면 수사를 받겠지만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첫 조류 독감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한 카운티 주민이 조류 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감염자가 작업 현장에서 가축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성인으로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 현재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은 아직 대중적인 조류독감 감염 위험은 낮은 상황이라며 사람 간 전염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가주 해안 지역을 덮친 높은 파도로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선셋 스테이트 해안을 덮친 높은 파도로 잔해물 더미에 갇힌 남성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가 긴급히 응급처치했지만 남성은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타크루즈에서 30여 분 남쪽에 위치한 마리나 스테이트 비치에서도 어제 정오 한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나섰지만 큰 파도와 강한 해류로 구조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페블비치에서도 바위에 앉아있던 주민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돼 현재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아메리칸 항공의 전체 항공편 운항이 1시간가량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동부 시간 아침 7시쯤 미국 내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가 약 1시간 뒤 여객 탑승을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기술적인 문제로 운항을 중지했다고 밝히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다 연말 휴가철에 대규모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계란 제품에서 살모넬라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커클랜드 유기농 계란을 섭취할 경우 살모넬라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를 건강상 가장 높은 위험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조지아와 엘라베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테네시주에서 판매된 24개 유기농 달걀팩으로 유통기한은 2025년 1월 6일까지입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먹고 살모넬라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에게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선박 폭발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소방국은 어제 오후 6시쯤 15가 피셔리즈 선박장에 정박 중이던 선박 한 대가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로 발생한 화재는 두 번째 선박으로 번졌고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잠수팀이 수색 중 남성 1명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남성에 대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일리노이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훔치려던 초록색 괴짜가 체포됐습니다. 오로라 경찰국은 지난 금요일 밤 악명 높은 휴일 방해꾼 그린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치는 시에서 설치해둔 크리스마스 트리를 빌려 반휴일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그린치는 크리스마스가 끝날 때까지 오로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휴일 동안 초록색 괴짜를 조심하고 굴뚝은 빨간 옷을 입은 진짜 산타에게만 열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새로운 제네릭 치료제가 등장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매일 주사로 투여하는 GLP-1 약물 빅토자의 첫 번째 제네릭 약물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약물은 식이와 운동요법 보조제로 사용되며 기존 치료제보다 저렴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FDA는 이번 승인이 약물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3,800만 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제네릭 약물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인 N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스포츠카 버금가는 성능을 더해 운전의 재미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노마에서 열린 현대 N 행사를 이재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력한 마찰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도는 기술, 즉 드리프트가 이어집니다. 전기차에 고성능 스포츠카 기술을 더해 전기차의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오닉 5N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60마일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 3.25초로 슈퍼카급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650마력의 어떤 힘도 있지만 동시에 좀 안전하게 브레이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육중한 전기차의 무게를 견디고 굉장히 코너링이나 민첩하게 움직이는 성능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각종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휩쓴 엘란트라에는 트랙에 최적화된 기능으로 뛰어난 제동 시스템에 안정감까지 겸비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N 브랜드를 알리고 운전해볼 수 있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팬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My heart is still racing, honestly. It was super fun. I think I'm in love with the Ioniq. It is unbelievable. It's no wonder that Hyundai is so superior in the market because it's an unbelievable car. 에브리데이 스포츠카로 알려진 현대 N 시리즈가 고성능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소노마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때가 되면 수사를 받겠지만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보단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건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묻는 말에 답변하는 형식의 조사로 가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면서 내일 이후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전략이란 비판에도 윤 대통령 측이 이틀 연속 불출석 의사를 내비친 만큼 출석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 수사팀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건 고발장 등 기초자료를 공수처로 송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내일쯤 자료가 도착하면 수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조서 등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게 없어 수사 중인 기록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단 겁니다. 수사협조 범위를 놓고 이 같은 두 기관 간 신경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어제까지 내라고 한 계엄 선포 당시 회의록과 서류 등을 결국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증거를 내지 않아도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탄핵 심판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내일 재판관 회의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 제출 마감은 어제까지였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끝내 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시간 끌기라는 논란 속에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하루 전 헌법재판관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서류 제출을 미루고 27일 변론 준비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해도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되면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론 준비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채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이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거냐는 부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앞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대로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비상계엄을 뒤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에 가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모임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경찰은 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사조직 수사 2단으로 제일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부터 확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하려 했던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노 전 사령관은 체포 직전 SBS와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급할 때는 그만한 확신과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냥 국민 앞에 헛소리 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입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공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수장이라고 대한민국 장성의 모임이 있었어. 근데 회원인데 그런 데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나도 강의도 듣고 했었어요. 대수장은 지난 2019년 9.19 남북군사 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결성됐습니다. 대수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연하기도 했고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자 수를 부풀렸다는 것, 그리고 4, 5일간 투표함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보관돼 있었다는 거.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계엄군 수백 명이 선관위에 신속하게 투입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관위를 고발하면 소용이 없다. 왜? 증거 부족해서 각하되니까 어쨌든 헌법기관이라고 그런 그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하기가 쉽겠냐. 노 전 사령관이 대수장 회원으로 활동한 게 위헌적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하와이 화산 관측소가 오늘 오전 2시쯤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분화 활동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전 4시 30분쯤에는 최대 300피트 높이의 용암 분출이 관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와이주 당국은 킬라우에아 화산이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기반시설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화산 스모그가 주거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킬라우에아 화산은 6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올해 세 번째로 용암이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북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내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국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파병의 대가를 즉각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향후 외교적 지원과 군사 기술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북한 군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과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 씨가 낸 헌법 소원이 2달 만에 기각되면서 어디로 송환될지 조만간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범죄인 인도 결정과 관련해 권도영 씨 측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권 씨 측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9월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자 이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는 조만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비치 현 법무장관은 권 씨 송환국 관련 의중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 그동안 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 송환에 반발해온 점과
외교적 이해관계를 따져볼 때 권 씨의 미국 기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 씨는 2022년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락 사태 직전 잠적했지만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도고리차 공항에서 건거됐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사법부와 정부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송환국에 대한 법적 판단은 권 씨가 검거된 지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최근 연말 연휴를 앞두고 공항 프리체크 프로그램 등록을 사칭하는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에 오늘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가 내리면서 내일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이 6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캘스테이트 대학 13개 캠퍼스가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입생 지원을 계속받습니다. CSU 측은 1월 중 원서가 마감되는 캠퍼스는 프레즈노와 놀트리지 등이며 2월은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3월 이후는 도밍게스 힐스와 소노마 등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말 연휴를 앞두고 공항 프리체크 프로그램 등록을 사칭하는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교통안전청 프리체크를 등록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를 사칭하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의 첫 드라이브-스루 DMV가 오픈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롬바르드시 837번지 웨스모어 미터스 길에 24시간 운영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키오스크를 오픈했다며 차량 스티커 구입과 운전면허 갱신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3일 제122주년 미주 한인 이민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만찬, 골프대회 등이 개최됩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는 1월 13일 오아우 컨츄리 클럽에서 동방해빛 도널드 창원깁 시상식을 포함한 기념 만찬을 가지며 한인회는 1월 12일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14일에는 카네온의 클리퍼 골프장에서 제4회 주지사배 골프대회도 열립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여러분의 다음 차량을 만나보세요. 500대 이상의 신차와 인증된 중고차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립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부터 다양한 신용 점수를 가진 고객분들까지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돼 있으며 렌터카나 라이드쉐어 차량을 이용 중인 고객님께도 도움을 드립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